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차량인 사람들은 꼭 체크해서 세무사 사무실에 저 요런 차량을 타니까 부가세 매입세 공제해달라고, 이 손해보지 말라고 지금 영상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만약 드리지 않으면 120을 고스란히 쓸데없이 과도하 더 내는 거죠. 이런 사소한 하나하나가 다 쌓이고 쌓여서 세금이 수십, 수백, 수천이 되는 거니까 귀찮다고 그런 거를 안 해버리면 내가 세금을 쓸데없이 더 낸다. 사실 이런 영상을 촬영하면서 가장 큰 혜택을 받는 건 저희가 아닌가. 자동 발행 안 해두면 이분이 그걸 썼음을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부가세, 소득세, 필요경비, 부가세 외입세 공제가 다 누락이 되죠. 이제 7월 거의 사실상 15일부터 신고가 가능해요. 사실상 원래는 7월 1일이지만 법적으로는. 그럼 15일부터 25일까지 10일 만에 이 신고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세무사 사무실에서도 많이 바쁘고 대표님들도 마음이 바쁠 거기 때문에 이 영상들 하나하나 복귀해 나가면서 한번 체크 포인트들 체크해서 꼭 부가세, 절세 안녕하세요. 절세무서 김창희 세무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가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이제 다음 달인 부가가치세 신고의 달이 다가옵니다. 종합소득세 달에 세무사님 엄청 피곤하셨었잖아요. 네, 맞아요. 거의 뭐 하루에 뭐 서너 시간 주무시면서 한 달 내내 그렇게 일하셨는데 부가가치세도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그렇죠. 이것도 이제 우리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좀 조심해야 될 거, 뭐 주의해야 될 거, 뭐 준비해야 될 거 이런 거 좀 자세하게 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오늘 이거에 대해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제가 오늘은 이제 부가가치세 절세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절세 연구소를 믿고 맡겨주시는 대표님들에게 저희가 설명드리는 걸 고스란히 오늘 영상으로 풀려고 하니까 끝까지 시청하셔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절세 방법의 제일 핵심 원칙은 적격 증빙 서류를 꼭 챙기자입니다. 적격 증빙 서류라 함은 이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이 4가지 서류를 말하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면 먼저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랑 종이세금계산서가 있어요. 그래서 전자세금계산서는 사실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불러와지니까 누락될 일이 없는데 종이세금계산서는 누락될 일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임대인분들이 본인들 이제 임차료,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이제 지불했던 임차료에 대해서 매출 세금계산서를 종이로 끊어줄 때가 많아요. 그것도 한 번에 6개월치를. 그러면 사실 내가 종이를 잃어버리거나 임대인이 까먹어서 안 해주거나, 근데 그것도 나도 까먹어가지고 세무사 사무실에 주지 않으면 내가 고스란히 그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를 못 받아요. 예를 들어 내가 임차료가 예를 들면 220이다 그러면 6개월치 120만 원이 종이세금계산 세무사님한테 줬으면 내가 낼 부가가치세가 120만 원을 공제를 했을 텐데, 이거를 만약 드리지 않으면 120을 고스란히 쓸데없이 과도하 더 내는 거죠. 이해 가시죠? 네. 그래서 이 종이세금계산서를 절대 누락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아직도 종이계산서 쓰는 데가 있어요? 많이 있어요. PD님처럼 아주 스마트하시고 젊은 분들은 거의 전자로 하거든요. 왜냐면 본인들도 그게 편하니까. 근데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게 어렵죠. 그래서 종이로 아직까지 쓰고 드리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전기비, 뭐 도시가스, 통신비, 뭐 정수기요금 이런 요금들을 계좌이체를 하고 세금계산을 따로 안 끊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도 사업자 번호로 다 세금계산을 끊을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 쓰는 것도요? 아, 집에서 쓰는 건 안 되죠. 사업에 사용하는. 아, 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에. 저희 회사 정수기, 회사 정수기. 오케이. 근데 통신비는 사실상 뭐 가사와 사업을 분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뭐 사업용 업무폰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PD님이나 저나 저희가 다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핸드폰 하나로만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도 사실 통신비도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 그럴 거면 카드 결제를 하시거나 아니면 세금계산서 사업용으로 발급을 받으셔야 해서 10만 원이다 예를 들면 통신비가, 그럼 거의 만원꼴이 9천 원 정도가 이제 내가 부가세 매입세액을 받을 수 있거든요. 뭐 1년치를 한다면 거의 이제 10만 원 돈이 넘는데, 아, 크죠? 네, 요거에 대해서도 이제 내가 세금계산을 안 했거나 카드 결제를 안 했으면 쓸데없이 10만 원을 더 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사소한 하나하나가 다 쌓이고 쌓여서 세금이 수십, 수백, 수천이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도 잘 비용 처리를, 매입세 공제를 받으셔라. 세금계산서를 그래서 결국은 잘 챙겨라. 그리고 두 번째, 신용카드. 신용카드인 부분도 이제 홈택스에 카드를 최대 50장까지 등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카드를 한 장만 등록할 수 있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사실 내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카드를 한 장만 쓰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내가 사업에 쓰는 모든 카드들 다 하나같이 홈택스에 등록을 하셔야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등록을 이제 한 12월에 해요. 그래 놓고 이제
1월 달에 이제 부가세 예를 들면 신고를 한다. 그럼 제가 이제 지금 7월에 이제 예를 들면 부가세 신고를 할 건데 6월에 등록을 하고 나는 홈택스 다 등록되어 있다 라고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결론을 말하면 내가 등록하기 전 달 이전 것들은 다 안 불러와줘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매입세 공제를 받으려면 홈택스에 다 불러와줘야 되는데, 내가 등록한 달 이후 것만 뜨니까 그 이전 거는 다 누락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전 달 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은 카드 사용 내역 엑셀 파일을 카드사에서 다운을 받으셔가지고 저희 세무사 사무실에 전달 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런 거 다 모조리 매입세 공제 도와드려요. 그러니까 빨리 제때 등록하면 일을 2번, 3번 안 해도 되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설사 놓쳤으면 일을 2번, 3번 하더라도 내 세금 줄여야 될 거잖아요. 그럼 카드사에서 엑셀 다운 받아가지고 세무사한테 꼭 줘야지, 귀찮다고 그런 거를 안 해버리면 내가 세금을 쓸데없이 더 낸다. 사실 저희 절세연구소는 이제 예를 들면 기장하시는 대표님들한테 매달 카드 분실을 하셨는지 뭐 재발급 받은 게 있는지 그런 걸 다 여쭤보거든요. 그래가지고 분실한 게 있다 라고 한다면 그거 달라, 우리가 등록해 드리겠다. 그래서 그런 걸 놓치지 않고 해드리는데, 사실 이제 대부분 세무사 사무실은 이런 걸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걸 안 했을 때 결국엔 본인이 챙겨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누락을 했다, 등록을 늦게 했다 라고 하면 그런 거를 이제 세무사 사무실에 엑셀 파일 줘가지고 이런 거 다 매입세 공제 받아주세요. 그런 식으로 사업에 썼으니까 이런 걸 잘 관리를 본인이 하셔야 된다 라는 점 꼭 알아주세요. 이제 세 번째, 현금 영수증. 현금 영수증도 소득공제용이랑 지출증빙용이 따로 있습니다. 소득공제, 지출증빙 이런 거 일반인 분들이 네. 사업 처음 시작하는 네. 이제 어린이들이 네네. 네. 들으면 이제 헷갈리거든요. 네네. 그거 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네. 현금 영수증 이제 두 가지로 나뉘어요. 소득공제용과 지출증빙용. 그러니까 쓴 거에서 빼겠다, 썼음을 확인한다, 뭐 이런 뜻입니다. 오, 얼추 비슷해요. 소득공제용은 쉽게 말하면 직장인들을 위한 거예요. 지출증빙용은 사업자를 위한 거예요. 이 소득공제용은 어떤 말이냐, 연말정산에 보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바야흐로 엄청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나라 현금 영수증이 왜 생겼냐, 현금 매출 누락이 크니까 이런 걸 양성화하려고 나라에서 만든 거예요. 신용카드, 역시 신용카드도 나라에서 소득공제를 왜 해주냐, 너 카드를 많이 써라, 지출을 양성화를 장려하기 위함이에요. 내가 카드 결제하면 이제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매출이 드러나잖아요. 현금으로 받았으면 숨길 수가 있는데, 그래서 나라 입장에서는 이거를 장려하고자 소득공제를 직장인한테 해줘요. 너가 현금 영수증 쓰고 신용카드 쓰면 소득공제 해줄게. 그래서 직장인들은 이 소득공제용 현금 영수증을 받아야, 용도 요거를 받아야 이 연말정산에서 내가 세금을 환급을 많이 받고 덜 토해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피디님도 아시죠? 저는 둘 다 해봤어요. 근데 반면에 지출증빙용은 뭐냐, 말 그대로 사업자가 수입에서 비용, 지출 뺀 순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잖아요. 이 지출을 증빙하는 용도다 라고 해서 현금 영수증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로 통합되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가지고 만약에 직장인이 지출증빙을 받을 일은 사실 거의 없어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디폴트가 여기로 되어 있거든요. 스타벅스를 예를 들면 갔다, 내가 기프티콘을 쓴다 라고 한다면, 제가 이제 PD님한테 이제 고생하셨으니까 아메리카노를 사주려고 이제 기프티콘 제가 밥증관에 받은 걸 쓸 때 현금 영수증 하시겠어요? 할 때 네 할게요 라고 하면 번호 입력하세요 할 때 그 번호는 핸드폰 번호예요. 그거를 끊으면 소득공제용이 됩니다. 그럼 저는 사업자로서 접대비거든요. 사실 PD님 고생하셨으니까 제가 사드리는 건 접대비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만약에 소득공제용을 가면 이거에 대한 비용 지출 증빙이 못 돼요. 그래서 홈택스에서 불러가게 해도 안 불러가죠, 요걸로 받으면. 그래서 저는 가가지고 저 사업자로 부탁드릴게요 라고 꼭 한번 번거로이 굳이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 하면서 다시 뚝뚝뚝 하고 번호 입력하세요. 그때 번호는 사업자 번호죠. 그럼 제가 10자리 입력하면 요걸로 발급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세무사님도 아시겠지만 네. 거래처 대표님들이 고맙다고 뭐 스타벅스 기프티콘 보내주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그 기프티콘을 스타벅스에 쓸 때 네. 이제 그게 현금 개념이라고. 네네네. 뭐 현금 영수증 해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네. 저렇게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번호 입력할게요 이렇게 해야 네. 저 지출 증빙을 받을 수 있다. 네. 이런 말. 그렇죠. 이해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금 영수증 이런 차이가 있는데, 핵심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사업자들이시니까 요걸로 끊으면 안 된다, 요걸로 끊으면 다 나 이거 말짱 도루묵 된다, 매입세 공제 못 받고 부가세를 쓸데없이 더 낸다, 그래서 지출증빙을 끊어야 된다. 이해되셨죠? 네. 더러운 말이다.
사실 이런 영상을 촬영하면서 가장 큰 혜택을 받는 건 저희가 아닌가. 저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PD님 덕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금영수증은 이걸 끊어야 된다는 건 이제 알겠어. 지출증빙용. 근데 이제 한 가지 더 플러스로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 귀찮아서 계좌이체만 하고 끝내는 분들이 있어요. 현금영수증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혹은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되고, 안 그럴 거면 그냥 카드 쓰세요. 사람들이 저 왠지 모르겠는데 어떤 친한 대표님이 계좌이체만 쓰는 거야. 사업상 지출인데.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이분 매입을 봤는데 매입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매입이 없어. 그냥. 그래서 매입 한 달에 뭐 지출이 어떻게 되세요? 했는데 몇천 된대. 대표님 매입이 없는데요? 알고 보니까 계좌이체로 제가 거래를 한 거. 깜짝 놀래가지고 아 그러면 안 된다. 그럼 세금 폭탄 맞는다. 좀 따닥따닥 얘기해주니까 그분이 그때부터 이제 놀래가지고 바로 처음으로 그때 카드를 발급 받으시더라고요. 카드가 없었어. 웃긴 게 그분이 똑똑하신 분이었거든요. 네. 근데 토스는 쓰시면서 카드는 없어. 돈은 잘 버는데 네. 어떻게 아끼는지는 모르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아니 전 토스는 안 쓰거든요. 그냥 우리은행 어플만 쓰지 계좌이체 할 때. 근데 그분은 토스를 쓰는데 간편송금은 잘하면서 카드는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내가 쓸데없는 세금을 내니까 무조건 내가 이런 증빙이 필요한 거예요. 증빙 관리를 잘하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혹시 이 영상 그분도 그러는데 이런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꼭 이걸 말하고 싶었어요. 계좌이체만 하지 말고 더 나아가서 무조건 증빙을 끊어라. 더 나아가서 똑같은 말이긴 한데 페이 앱을 쓰는 사람이 많아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요거는 사실 저번에 PD님한테도 말을 했지만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뭐 11번가 페이, 쿠팡페이 그 엄청 페이들이 많더라고요. 배민도 페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요런 페이들을 할 때 현금 영수증을 자동 발행 설정을 꼭 켜놔야 돼요. 사람들이 네이버랑 카카오도 많이 쓰니까 그래도 그런 것도 많이 켜놓는 것 같은데 간혹가다 뭐 11번가 페이? 뭐 이런 거를 처음 쓰는 건데 알고 보니까 본인이 뭔가 뭐 예를 들면 음식점을 하시는데 원재료가 거기가 유난히 싸가지고 특정 상품을 거기서 사는 분이셨어요. 근데 결론을 말하면 거기서 현금영수증 자동 발행을 안 켜둔 거야. 이건 사실 세무사 사무실의 어쩔 수 없는 숙명이에요. 홈택스 국세청에는 신용카드 사용내역,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이런 것만 조회가 돼요. 그 11번가 페이로 쓴 내역이 조회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게 세무사 사무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페이 앱을 썼을 때 자동 발행을 안 해두면 이분이 그걸 썼음을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부가세, 소득세, 필요경비, 부가세, 외이세액 공제가 다 누락이 되죠. 그래서 무조건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계산서 이런 걸 꼭 하셔야 됩니다. 이게 사실 지금 총 제가 3가지를 말했죠. 사실 계산서는 이제 면세 사업자들이 발급받는 거기 때문에 부가세에는 영향을 안 끼쳐요. 근데 이때도 그래도 계산서는 주고받아야 이제 세무사 사무실에서 줘야 돼요. 종이 계산서가 있으면. 왜냐면 그거를 잘 신고해 둬야 추후 소득세에서 비용 처리가 되니까. 근데 어쨌든 제가 지금 크게 3가지를 말했어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이 적격 증빙 서류를 잘 챙기자가 지금까지 한 내용이었어요. 두 번째로 넘어가면 부가가치세가 공제되는 차량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거를 주의해야 된다. 피디님 차가 어떻게 되시죠? 저는 네, 국산 탑니다. 부가세 공제되는 차량? 뭐 그런 게 따로 있어요? 예를 들면 피디님이 무슨 차를 제가 타는지 모르겠지만 그랜저를 탄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랜저, 제네시스, 뭐 K5 요런 차들, 소나타, 아반떼 이런 차들은 부가세가 공제될까요? 안 될까요? 될 것 같아요. 부가세 공제가 안 됩니다. 택시를 하시거나 내가 사업용? 예. 그러니까 소득세에선 비용 처리가 돼요. 근데 부가가치세에서는 공제가 안 됩니다. 부가세는 택시같이 내가 그걸로 직접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뭐 자동차 운전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면 부가세 공제가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어린이 통학용 스타렉스나 미니버스 이런 거는 되겠네요. 그것도 원래는 그게 되는데 되는 이유가 달라요. 만약에 그게 차가 제네시스였다 그러면 안 돼요. 공제가. 그거는 영업이 아니에요. 업무에 쓴 거예요 그냥. 근데 공제가 왜 되냐면 차량 자체가 공제된 차량이에요. 8인승 이하의 승용차는 안 되고 9인승 이상의 승합차, 포터, 방금 스타렉스, 뭐 밴, 이런 9인승 이상 차량, 대형 버스 이런 건 다 부가세 공제가 됩니다. 화물차도 되고 트럭 되고 그리고 경차도 돼요. 경차는 왜 되냐? 그냥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 그런 걸 어떻게 보면 경차를 좀 촉진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차도 8인승 이하의 승용차지만 경차는 됩니다 또. 그래서 요지는 부가세 공제 차량이 경차, 그리고 9인승 이상, 그리고 화물차, 요런 것들, 트럭, 요런 것들은
부가세 공제가 됩니다. 근데 핵심은 뭐냐면 예를 들면 차가 5천만 원짜리다. 사실 4,545만 4천 이 정도가 내가 실제 내는 거고 454만 5,454원 정도는 부가세 공제를 받아요. 5천만 원짜리 차를 4,500에 사는 거죠. 부가세 공제가 되니까 좋은 거죠. 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내가 이제 사업을 위해서 그걸 쓸 거잖아요. 예를 들면 대표님도 이제 출장 많잖아요. 클라이언트 있는 데로 가가지고 영상을 찍는 거니까. 그러면 그 차를 이용을 할 거잖아요, 이 사업에. 그러면 유류비가 발생하죠. 그거 원래 부가세 공제 안 되거든요, 저는. 그런 차를 탄다. 부가세 공제, 유류비도 됩니다. 그러니까 차량 유지비에 대해서도 부가세 공제가 다 돼요. 그래서 일부러 전략적으로 경차를 타거나 9인승 이상을 타는 분들도 많아요. 이게 사업용으로 쓴다라 그랬을 때는 부가세 공제가 되는지 확인해야 되고, 네. 이 부가세 공제가 되는 네. 차량이 뭐가 있는지 좀 판단해서 이제 그런 거 골라서 사면 좀 더 사업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죠. 매우 도움이 되죠. 예를 들면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진짜. 예를 들면 캐스퍼 하나 사두면 유류비도 엄청난 절세가 되죠. 예를 들면 한 달에 이동이 잦으신 분들이 1년에 예를 들면 1,000만 원 썼다. 그러면 1,000만 원에 대해서 일단 부가세도 100만 원이 공제가 되는 거죠. 그 차량 자체도 뭐 예를 들면 캐스퍼가 얼마인지 전 모르는데 2,000만 원 돈은 할 것 같거든요. 2,000만 원이라고 하면 200도 공제가 되죠. 대무사님은 무슨 차 타요? 근데 핵심은 요겁니다. 제가 PD님이 뭐 타는지 저는 사실 알 것 같거든요. 네. 네. 경차는 아닐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8인승 이하의 승용차일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아니까 이런 걸 알아서 이제 걸러내고 유류비 공제를 안 넣는단 말이에요. 네. PD님이 뭐 차를 뭐 9인승 스타렉상 하나 뽑았어. 내가 알아서 부가세 공제해주고 알아서 유류비 다 비용 처리, 부가세 매입세 공제를 다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생판 처음 보는 사람, 이번에 부가세 신고 대리를 저한테 처음 맡겨주는 사람이라면 제가 모르겠죠. 그러면 보수적으로 사람들은 무조건 안 물어보고 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실제로 경차를 타. 근데 유류비만에 공제 못 받았어. 그럼 손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차량인 사람들은 꼭 체크해서 세무사 사무실에 저 요런 차량을 타니까 부가세 매입세 공제해달라고, 이 손해보지 말라고 지금 영상에서 말하는 거예요. 모든 세무사분들이 이렇게 다 꼼꼼하게 챙겨주면 좋겠지만 사실상 이제 그런 분들만 있지는 않으니까 이제 영상 보여서 좀 도움이 맞아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라는 걸 설명을 드릴 거예요. 부가지세에는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건이 몇 가지인데 법인이면 안 되고, 매출액이 이제 10억 넘어가면 안 되고, 그리고 소비자 대상 업종이어야 되고, 이런 몇 가지 요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충족하면 1.3% 정도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내 매출액에 대해서. 물론 그 매출액이 현금 매출은 안 돼요. 세금계산서 매출도 안 되고, 당연히 제가 말했죠, 소비자 대상 업종인데 계산서가 있다는 건 사업자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결론은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에 대한 매출에 대해서 1.3% 세액공제가 되는데, 여기서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애초에 다 안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웬만하면 그래도 이 정도는 아신단 말이에요. 근데 핵심은 통신판매업 같은 경우에 옛날에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하는 사업자가 있어요. 그럼 그분이 뭐 네이버 쿠팡에서 물건을 팔 때 상대편이 무통장 입금, 계좌이체로 뭔가 결제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원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분이 아니니 이 신발세,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안 해줬었어요. 이해 가세요? 네. 근데 이제 법이 바뀌어서 이 취지를 봤을 때 사실 이런 게 다 결국 양성화가 되는 부분이니까 어차피 인터넷에서 다 거래되고 증빙되는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이 부분도 해주자 라고 법이 바뀌었는데, 문제는 이 법이 바뀌었는데도 적용을 그렇게 안 해주는 분들도 계세요. 즉 내가 예를 들면 매출액이 뭐 5억 정도 됐다. 근데 3억은 카드, 2억은 무통장 입금이면 3억에 1.3%만 적용받은 것과 5억에 1.3%만 적용받는 거, 세금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겠죠. 2억에 1.3%, 200이 넘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놓치지 말라고 제가 한번 언급을 드린 거고, 그래서 내가 통신 판매업을 한다 그러면 이것도 한번 참고해서 꼭 잘 적용이 받았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내가 직원 명의 또는 가족 명의의 카드로 사업상 지출을 쓴 게 있다면 그것도 꼭 영수증 첨부하셔가지고 세무사 사무실에 전달을 드려라. 법인과 달라요. 법인은 이제 대표자 명의의 이제 카드, 법인 카드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법인의 명의겠죠. 근데 개인 같은 경우에는 대표자 가족 명의의 카드로 쓰거나 뭐 직원 명의의 카드로 써도 그게 매입세 공제가 돼요. 사업으로 썼다면.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저도 생각보다, 예를 들면 직원분이 다이소 가가지고 회사 용품 사고 청구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내가 어차피 돈을 줘야 돼요, 직원한테. 그러면 이거 결국 내가 지출한 거잖아요. 그럼 이거에 대해 매입세 공제를 받아야겠죠.
근데 이 직원카드의 영수증 요거를 첨부하지 않으면 이런 거 다 매입세 공제 누락되거든요. 근데 직원 카드의 영수증은 내 명의가 아닌데도 첨부했을 때 돼요. 돼요? 부가세 공제가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론 이런 걸 뭐 혹시라도 소명 연락이 오면 귀찮으니까 애초에 대표 명의로 쓰는 게 좋겠지만 내가 이미 써버렸어 직원 명의로. 예를 들면 그 돈이 예를 들면 뭐 200 돼 6개월 해가지고 그럼 그것만 해도 2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놓치면 아깝잖아. 모아서 해. 그래서 꼭 이런 것들도 놓치지 말고 비용 처리를 받으셔라. 매입세 공제 받으셔라. 오늘은 부가가치세 절세 방법에 대해 한번 알아보았어요. 그래서 또 추가적으로 이 영상을 보고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뭔가 부가가치세 신고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 절세연구소에 문의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달에는 부가세 신고가 짧아요. 사실상 거의 10일 정도밖에 안 남거든요. 이제 7월 거의 사실상 15일부터 신고가 가능해요. 사실상 원래는 7월 1일이지만 법적으로는 그럼 15일부터 25일까지 10일 만에 이 신고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세무사 사무실에서도 많이 바쁘고 대표님들도 마음이 바쁠 거기 때문에 이 영상들 하나하나 복귀해 나가면서 한번 체크 포인트들 체크해서 꼭 부가가치세 절세 많이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